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8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KB증권 내년 주목할 종목은 삼성전자와 셀트리온이 언급되고 있어요. KB증권 유튜브 채널에서 금융시장 전망 및 유망 업종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제약바이오 섹터의 대장인 셀트리온이 언급된다는 거죠. 아주 당연한 부분이고요. 2023년도 미국 시장에서 두 번째 바이오시밀러 물결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물결을 넘어서는 시장에서 현재 셀트리온의 매출액이 3조, 영업이익 1조가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언급되고 있어요. 굉장히 기대가 큰 부분이고요. 시장 규모가 정말 큰 시장이 열리게 되죠. 그렇게 그들은 알고 있다. 밑에 내용을 조금만 보면은요. 셀트리온은 다양한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출시가 예정돼 있고 스텔라라, 유플라이마, 스텔라라, 아일리아, 그리고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정말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램시마 SC의 빠른 시장 침투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 유플라이마가 출시를 앞두고 있죠. 셀트리온 바이오 스타트업 발굴에서 신약 개발까지 인천 스타트업 파크 사업 성과 눈길이다. 셀트리온이 바이오 스타트업과의 협력 성과를 공개했다.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서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혁신 신약, 바이오 소부장,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스타트업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자, 피노바이오는 셀트리온이 발굴한 기업이다. 그리고 멤블레인 필터 개발 및 제조를 하는 스타트업 움트레도 개발 인프라와 설비를 테스트 베드로 한 제품 실증 테스트를 지원하였다. 신한스퀘어 브릿지 인천의 인큐베이션 멤버십을 통해 후속 투자 유치에도 성공했다. 셀트리온은 품목 적합성 평가를 통해 움툴의 보틀탑 필터 공급에 대한 계약도 검토할 예정이다. 자, 중요한 부분,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 치료제, AI 등의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도 공동사업화 투자 및 협력 제안 검토를 추진 중이다. 자, 계속해서 셀트리온 관계자는 인천 스타트업 파크 사업을 통해 바이오 스타트업을 발굴 협력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 바이오 기반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자, 그리고 하반기에 약업신문에 하반기 고전환 의약품 수출이 내년에 호실적을 전망한다. 30% 증가, 전문가 예측도. 내년도 미국 시장이 다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시장에 집중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폴루스가 파산했었죠? 바이오시밀러는 다른 기업들이 침범하더라도 원가 경쟁력이 없으면 들어오다 망가집니다. 그걸 보고 자기가 판단하겠죠. 아예 나중에는 과점이 끝나게 되면 들어올 수도 없다. 그게 사실 모든 산업의 경쟁력에 대한 순서입니다. 그래서 진흥원, 블록버스터 오리지널 바이오药품 특허 만료 등 여러 호재 요인 꼽았다. 자, 그래서 내년도에 무척 기대가 된다. 성장 나오는 기반 위에 3, 4합병 또한 기대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전고점 돌파, 그 부분이 내년도 안에 나오기를 제 개인적으로 바라봅니다. 늦더라도 후년도엔 나오겠죠. 그런 마음으로써. 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내년 의약품 수출은 전년 대비 15.5% 증가한 101억 달러를 기록해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할 전망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30% 또한 언급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내년도 30% 증가까지 전문가 예측도 나오고 있어. 일각에서는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바이오 의약품, 톡신 등이 포함된 항병원성 생물성 의약품이 수출이 64억 달러로 전체 의약품 수출의 63.6%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는 2025년까지 19개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될 전망인데다 각국이 바이오시밀러 정책에 큰 변화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바이든 정부의 행정명령이 있었으며 유럽에선 바이오시밀러 인터체인저블을 인정한 바 있다. 국산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셀트리온의 항암항체 베그젤마가 유럽, 영국, 일본, 미국에서 판매 허가를 획득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렇게 내년도 무척 기대가 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굵직굵직한 제약바이오 CEO들 연입일까 아닐까. 자, 그러면서 여기 셀트리온의 기우성 부회장이 지금 보이고 있죠. 자, 기우성 셀트리온 부회장은 4연임의 기로에 섰다. 자, 실적 성장을 재임 기간 동안 이끌었었죠. 그리고 3, 4합병을 앞둔 점도 기 부회장의 연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합병 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위험 부담을 감수한 변화보다는 안정을 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저 또한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너지 뿌리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과실을 맺는 시기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 제약바이오 인사이트. 우리 주주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는데요. 램버스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는데요. 정말 중요한 자료입니다. 같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볼게요. 제약바이오 인사이트. 자, 보고서인데요. 키움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자, 어서와 PBM은 처음이지. 휴밀러 바이오시밀러 제품은 PBM에 등재되고 선호의약품으로 채택이 중요하다. 최근 대형 PBM이 잇따라 휴미라 시밀러 제품을 오리지널과 동등하게 등재하겠다고 밝히면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이 기존보다 빠르게 시장 점유율 침투가 가능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리베이트, 공급 안정성, 시장 인지도 측면에서 셀트리온 그룹의 협상력을 기대한다.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는 PBM에 먼저 등재되는 것이 중요하다. 약국에서 처방받는 메디컬 파트 D는 피하주사 제형이 해당되며 약제 급여 관리 기관, 얘가 바로 PBM입니다. PBM이 관리한다. 피하주사 제형은요. 정맥주사 제형은 메디컬 파트 B, 사보험사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처방약 목록 등재 권한을 가진 사보험사가 중요하며 사보험사가 PBM을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유나이티드, 그리고 익스프레스, CBS 3사가 전체 PBM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빅3 보험사인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PBM 자회사인 옵텀 RX가 최근 세계 휴미라 시밀러 제품을 선호의약품 목록에서 오리지널 휴미라와 동등하겠다가 배치하고 밝혔다. 따라서 시그마도 유나이티드에 따라서 처방약 목록에 휴미라 시밀러를 포함하겠다고 발표하겠다. 시그마도 유나이티드도 이렇게 PBM들이 시밀러를 적극적으로 처방약 목록에 포함시키면 휴미라 시밀러 제품들이 기존보다는 빠르게 시장 점유율 침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PBM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부정적 시각과 여론이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바이오시밀러 등재에 적극 노력할 것으로 기대를 한다. 인플레트라 출시 당시에는 사보험 진입이 어려워 공보업을 먼저 타겟하여 점유율 상승에 한계가 있었다. 2023년 이보다는 수월, 사보험사에 등재되면 실질적으로 물량이 더 많이 나갈 수 있다. 인플레트라의 경우도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에 등재되면서 다른 보험사에 연쇄 등재되고 점유율 상승폭 확대가 되었다. 램시마이 같은 경우에는 사보험사의 등재가 늦게 되면서 점유율 상승이 늦어졌었죠. 그러나 사보험사의 등재가 되면서 폭발적인 점유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렌플렉시스와의 점유율 차이는 선호의약품 등재 차이일 수 있다. 특히 2021년도 오리지널 제품이 선호의약품에 제외되고 셀트리온의 인플렉트라가 등재되면서 점유율 상승 효과가 있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2017년 오리지널 유프젠 또한 PBM이 제외시키고 시밀러인 작시오가 포함하면서 작시열 점유율 큰 폭 상승한 바 있다. 지금 미국에서 램시와의 폭발적인 점유율이 이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기존 제품은 메디컬 파트 D에 해당되어 PBM 경험이 없으나 밀리지 않는 경쟁력으로 등재를 기대한다. 동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타사 또한 바이오시밀러 PBM 등재 경험은 미미하다. 이러한 등재 여부는 보험사와의 협상 영역이며 협상력에서 중요한 것은 리베이트, 공급 안정성, 시장 인지도 등이 주로 평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리베이트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셀트리온 그룹은 공급 안정성 및 시장 인지도 측면에서 이에 부합하며 직판 전환과 타이트 개선 등으로 인한 리베이트 여력도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기존 출시한 제품은 정맥주사 제형으로 메디컬 베네피트 시스템 관할이었으며 이 안에서 사보험사와 공보험사로 나뉩. PBM도 공보험과 사보험이 나뉘어 있으며 휴미라의 경우 공보험 비중 약 45%, 사보험 55%. 따라서 사보험 PBM 등재가 중요하나 공보험 등재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PBM 등재 이후에는 선호의약품 등재 여부가 관건일 것. 자, 감이 오시죠? PBM의 등재가 되고 유플라이마 무척 기대가 된다. 시장 규모 20조 이상이다. 그리고 원가 경쟁력, 볼륨 그 부분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가 되어 왔습니다. 내년도에 43조 원 시장 열리는 바이오시밀러,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스 전략은 자 그러면서
휴미라, 스텔라라, 아일리아 특허가 만료된다. 43조 원. 램시마, 허주마, 트룩시마, 시장을 능가하는 휴미라, 스텔라라, 아일리아, 따라오는 졸레어, 프롤레어, 악템나까지 줄줄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미래는 무척 밝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0.49, 코스닥은 0.78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셀트리온은 1.15 상승, 헬스케어는 0.31 상승, 제약은 0.46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강보합, 약보합, 혼조세를 보였고요. 시장도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해외 증시를 봐도 파란불이 좀 많죠. 미국 증시도 약보합권, 니케이, 상해, 항생. 니케이와 상해는 약보합, 항생은 급등이 나왔어요. 3.15, 항생이 변동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하였죠. 현재 시간 기준 다시 한번 볼게요. 현재 시간 기준 아직 나오진 않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시장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지표를 봐도 1318원 환율이 현재 오락가락 하고 있어요. 환율이 변동성이 조금 바닥권에서 있고요. 달러의 가격 또한 105.05. 이 부분에서 많이 떨어져 있죠. 원달러 환율과 거의 비슷한 흐름입니다. 연준에 대한 언급에서 현재 지표상으로서 긴축이 다시 땡겨줄 수 있다. 그러면서 시장에 대한 우려와 변동성이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물가를 명분으로 그리고 금리 고점권에 대한 부분이 단기와 중기적인 부분에서 다가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니터링이 필요하지만 오늘 셀트리온의 공매도 매매 비중은 1.33 정말 미미합니다. 1%, 3%, 8%, 3%, 0, 0, 0, 4, 2, 2, 0, 2, 1, 4, 4, 9 공매도를 아예 치지를 않는다. 사실 치는 게 이상한 거죠. 실적 성장이 이렇게 예상되고 있는데 다만 개인만 포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 2% 안에 꼭 들어가시길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거래량은 47만 5천 주, 그나마 20만 주, 28만 주, 20만 주, 20만 주, 23만 주, 20만 주, 30, 20, 20, 17, 20, 30, 30, 24, 24, 47만 5천 주. 그래도 그나마 조금 나왔다. 워낙에 거래량이 씨가 말라 있어요. 등락률은 1.15. 자, 헬스케어 공매도 매매 비중 2.53. 거의 급감했죠. 최근에 뭐 예전에 23, 15, 12, 12, 18 신경 쓰지 하려고 말라고 했던 그 이유가 저는 수출에 대한 실적, 두 번째 바이오 시뮬러 실적이 눈앞에 오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매매 비중은 뻥카다.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리고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매매 비중 또한 의미가 없다. 거래량은 62만 6천 주. 오늘 0.31 강보합권. 제약 공매도 매매 비중 15.10. 어제는 33. 찔끔 줄었죠. 거래량은 9만 1000주, 오늘 0.46 약보합에서 마감하였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신용 잔고 비율 0.83. 거의 바닥에 있어요. 녹색. 살짝 반등 나와서 바닥권에서 박박 기고 있다. 헬스케어 1.43. 제약 1.17. 삼형전대 바닥권에서 박박 기고 있습니다. 12월 7일 기준이고요. 자, 대차 잔고를 좀 보고 갈게요. 셀트리온 기준으로 14만 주 찔끔 줄어서 1033만 3천 주. 다시 1000만 주 아래로 내려가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셀트리온 삼형제 수급을 보겠습니다. 현재 수급은 한 달 기준으로 좀 엉켜 있죠. 현재 거래량이 급감해 있기 때문에 사실 수급에 대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셀트리온 기간 5만 4천 주. 기간 5만 4천 주 중에서 금융투자가 13만 7천 주 담당을 했고요. 매도는 투신이 7만 주. 사모펀드가 2만 6천 주였습니다. 오늘 연기금은 7,700주 들어왔고요. 기타금융과 보험 7,000주씩 기타금융 65주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은 6,600주 찔끔 매도했고요. 개인은 4만 4천주 매도가 나왔어요. 한 달 기준 5만 2천주 개인 매도, 외국인 1만 4천주, 기간이 7만 1천주를 받아내었습니다. 이거 한 달 기준 보게 되면 하루의 흐름 같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수급이 현재 3대 주체가 관망 중이다. 금융투자가 한 달 기준 35만 6천 주. 그래도 얘는 한 달간 담았습니다. 연계금은 3만 8천 주, 사모펀드 9만 8천 주, 투신 12만 주, 보험 2만 7천 주로 현재 매도가 찔끔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셀트리온의 수급은 한 달 기준 살짝 정체기이자 엉켜있기도 합니다. 이게 또한 풀려나가야 되겠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외국인이 21만 3천 주,
기간이 13만 6천 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개인은 7만 6천 주 매도. 개인과 기관의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냈다. 한 달 기준 개인이 46만 4천 주를. 자, 외국인이 하나, 둘, 셋, 넷. 4거래일 연속 들어왔어요. 개인의 매수 물량도 찔끔찔끔 줄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17만 5천 주 매도, 기관도 약 30만 주. 이 물량을 개인이 받아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이 차츰차츰 매도폭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조금씩. 기간 13만 주 중에서 금융투자가 14만 주 담당했고요. 연계금은 4만 3천 주 들어왔고요. 얘가 추세적으로 또 들어와야 되겠죠? 한 달 기준 17만 주가 매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한 달 기준 3거래일 들어왔고요. 2,700주는 들어왔다 보기도 힘들죠? 만주, 4만 3천 주. 한 달 기준 오늘 기준이 조금 들어왔다 볼 수 있겠습니다. 사모펀드는 19,000주, 어제 26,000주. 한 달 기준 연기금이 17만 주, 사모펀드는 56,000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제약을 좀 볼게요. 제약 오늘 외국인이 2만 1,000주, 기간이 2만 6천 주 매도가 나왔고요. 개인은 4,300주 매수하였습니다. 한 달 기준 개인이 5만 주 매도했고요. 기간이 4만 주, 외국인이 4만 주, 기간이 약 만 주 매입하였습니다. 오늘 기간에 2만 6천 주 중에서 금융투자가 17,000주, 사모펀드가 273주를 매도했고요. 연계금은 2,322주 매수, 투시는 11,000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해외 증시의 흐름을 한눈에 한번 살펴보고 가시죠. 나스닥 기준. 자, 주봉으로 음봉이 나왔어요. 그쵸? 현재 이 흐름에 있습니다. 정확히 기술적인 부분에 있고요. 아직 시장은 돌아가기에는 방향성이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자, S&P도 기술적인 부분에 있고요. 다우는 추세를 돌렸죠. 정말 강하죠. 그래서 이동평균선 위에 딱 안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섹터도 마찬가지로 기술적인 반등. 니케이도 기술적 반등 상태. 그래도 좀 그나마 나은 모습이에요. 대만 기술적 반등의 흐름이죠. 틱 하고 튀었습니다. 독일 얘 또한 양호한 흐름이고요. 상해 기술적 반등 나오고 있고요. 자, 항생지수가 많이 변동성이 강한데요. 훅 튀었어요. 자, 워낙에 많이 급감해 있었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 자, 유로스톡스도 볼게요. 기술적 반등 나쁘지 않은 양호한 흐름입니다. 다만 유로 경제는 굉장히 좀 현재 좋지 못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밸브가 잠겨지고 인해서 엄청난 인플레이션, 거기에 부양책을 폭발적으로 못 쓰기 때문에 워낙에 인플레이션이 급등해 있기 때문에 실물 경제가 박살나 있죠. 그렇게 현재 주가는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겠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에 대한 차트를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코스피의 차트 주봉이고요. 얘 또한 기술적 반등이 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 있고요. 삼성전자의 또 똑같은 모습이에요. 삼성전자 주봉으로도 똑같은 모습이죠. 자, KB증권에서 내년도에 삼성전자를 언급했어요. 시장이 돌아나갈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매크로이기 때문에 당연히 확인한 부분입니다. 정말 한눈에 보이죠? 자, 동학개미운동에 의해서 엄청난 폭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슈팅 나왔던 걸 그대로 날려버리고 현재 기고 있고요. 매크로 경제와 마찬가지로 현재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과 자산시장과 주식시장 또한 현재 암울한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돌아나가기 위해선 연준의 피봇, 스탠스에 대한 전환이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 매크로는 지나가는 부분이다. 셀트리온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간다. 지도는 정해져 있다. 내 멘탈만 관리한다면 이제 2023년도 어느 기준점, 늦어도 2024년도에는 저는 우리가 기대하는 3, 4합병과 더불어서 폭발적인 성장과 더불어서 정고점 돌파를 한 번쯤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힘 빼고. 왜? 저는 정고점 돌파를 제 개인적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우직하게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